네. 자, 출국 열 하루 만에 이종섭 대사가 돌아왔는데 과연 총선 선거가 이렇게 좀 임박하지 않았으면 열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힘이 민심에 기울이는 모습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최상병 순직 문제에 그동안 적극적이었을까, 어느 정도 귀를 기울였을까 하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셀카 찍을 때 옆에서 고 최상병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참배를 해달라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달라고 피켓팅하던 그 해병대 해병 전후의 이 동료들의 목소리를 사실은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네. 자, 그동안에는 그런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 찍어내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외면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선거 이슈가 되니까 이제 와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과연 그거를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까? 그동안 최상병 사건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상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에 용산의 대통령실이 개입했냐 안 했냐, 이걸 둘러싸고 박정훈 대령을 찍어내는 일로 비화가 됐고, 이 박정훈 대령을 갖다가 찍어내는 과정이 소위 정권과 해병 전후의 사이에 충돌로 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는 이제는 정권의 소위 그 정권 심판론의 최대 화두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최상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 찍어내기에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그 업보를 이제 선거 때 돌려받고 있다. 이제 와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대사를 소환했다고,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국민들이 귀를 기울인다고 할까요? 이건 진짜 선거를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시 정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한계론도 부각이 됐었죠. 그 가운데 다시 이른바 윤한 갈등 2라운드가 불거졌던 거죠. 자,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 갈등을 대처한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애초에 정치력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아킬레스건 이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는데, 네. 실제로 정치를 당대표를 비대위원장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민심과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민첩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민첩함이 다소 보수적 분위기의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는 구도와 흐름의 싸움이지 어떤 특정인의 개인기로만은 치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인물이 황교안입니다. 저는 이제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황교안 대표를 아주 지근거리에서 봐온 적이 있는데, 네네.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또 편파적이지 않으려고 하고 치우침이 없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체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아니라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공정, 정의, 편파성을 제외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 그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과연 소구력이 있는가의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 위원장도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도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선거는 사실은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도상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선거를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를 끌어들이면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게 5.18 운동권에 대한 척결, 혹은 종북 좌파는 여기서 선을 긋겠다라든지, 아니면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시그널과 메시지를 내므로써 사실은 국민 전체의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했단 말이죠. 그보다는 사실은 행복한 미래, 행복한 성장을 얘기하는 이런 어떤 서민, 복지, 민생, 경제 이런 방향의 이야기는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동안에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장관에 임명할 때 앞으로 다음 대선의 구도는 이재명과 한동훈이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현실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소 아쉬운 것은 너무 정치적인 진입이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이미 당신의 정치력은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정치력의 바닥, 부재를 확인하는 어떤 선거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총선에서 실패한다, 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국내에 머물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에 예상보다 일찍 귀국하면서 공항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자, 이종섭 대사는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된 주요국 공관장 회의 때문이다. 그리고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뭐 기회의 의혹을 좀 해소하고 갈 수 있길 바란다 이런 희망도 얘기했는데 의혹 또 논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귀국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남의 김태호 후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퇴를 하고 소위 말해서 계급장 떼고 수사를 받아서 무죄인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 안 그러고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명목을 달아서 해외 방산 수출을 위한 공관장 회의라는 명목을 달아서 왔고 총선 끝날 때까지 있다가 다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사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상병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의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산이 여기에 개입했냐 안 했냐. 최상병 수사권 처리 문제. 네. 두 번째로 박정훈 대령을 왜 그렇게 찍어냈느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박정훈 대령 찍어내는 과정과 용산 개입 과정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 대사는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에요. 이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될지 언제 수사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송영길 대표 검찰 수사 소환할 때 파리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자기 파리에 지금 교수 강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2달 뒤에 귀국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귀국해라. 바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니까 검찰이 안 불러요. 나 좀 조사해달라. 빨리 조사해달라. 6달 기다렸습니다. 셀프 출석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 나 한국에 잠깐 들어왔으니까 이 틈 봐서 나 수사해줘. 그런다고 수사가 됩니까? 네.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하나는 야당이 이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끝난 직후라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려는 이종섭 대사 나가지 말고 여기 국정조사 출석하시오. 그럼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좀 그런 점에서 그 여권으로서는 선거 기간 내내 이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또다시 다수가 야당인 국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 떼내는 수밖에 없어요. 즉 자진 사퇴를 하거나 네네. 경질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뭐 귀국에 앞서 공수처를 압박했죠. 빨리 수사해라, 어서 불러라. 그런데 공수처가 조사할 준비가 돼 있는 건지 또 공수처 수사 결과에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현재 공수처의 어떤 위상 같은 걸 좀 고려하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공수처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조직 자체의 정비가 굉장히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애초에 출범할 당시부터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공수처장도 공석이고 공수처의 차장도 공석이고 그리고 지금 수사 라인도 상당히 좀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공수처가 과연 온전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선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한동훈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죠. 좀 전에 박정환 교수님 언급하셨는데
송영길 당대표에 대한 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할 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이거를 이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빨리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그걸로 수사 쇼핑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증거 자료라든가 증인 조사도 아직 네네.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몸통격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대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네. 수개월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진짜 본인이 쓰던 휴대폰이 아니라 새로 개통한 그야말로 깡통폰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수사를 내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상수이지 정치권의 공방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동안에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사건들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도출해냈었는가? 과거에 보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 이거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 국민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게 당시에 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외압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외압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외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치권이 굉장히 논방과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선거 국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 사안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